더 나은 대구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총괄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청년 NGO 활동을 확산하는 사업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 또 많은 사회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NGO는 바로 이런 것이다. 글쎄 뭐 정의라고 해야 할까요? 네. 좀 짚어보죠. 예. 아마 NGO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뭐 NGO 단체, NGO 활동가, NGO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NGO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텐데 NGO는 이제 영어 약자입니다. 영어 약자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네.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다. 정부 기구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사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필요한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각종 이제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모임이나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을 이제 주로 NGO라고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80년대 민주화 운동 이후에 80년 말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민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이름만 들으셔도 아실 텐데 뭐 경실련이라든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그리고 소비자운동단체, 인권, 여성단체 등 많은 이제 영역별로 NGO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이제 비정부 기구 민간에서 자발적인 만들어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NGO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런 NGO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보자는 사업 어떻습니까? 대구에서 처음 시작한 건가요? 네. 사실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학교 생활 외에는 다른 외부 사회 활동과 접할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나가보면 각종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정작 이런 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NGO 활동이 주는 의미가 있어서 대구에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처음엔 좀 많이 생소했었어요. 청년들도 NGO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배우고 보거나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단체에서도 청년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는데 이게 한 4년 차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은 청년들에게도 단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느 정도 관심이나 경험이 있는 청년도 있고요. 그렇죠. 또 NGO를 알고 싶어서 참여하는 청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마다 이제 관심사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이 활동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네. 사실 청년들하고 단체를 저희 이제 매칭한다고 말을 하는데 마치 맞선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제 서로의 욕구를 좀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아마 국제 NGO 단체들은 많이 경험하는데 오히려 국내 단체나 특히 지역에서 있는 단체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NGO 단체들을 소개하는 소규모 박람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에서 규모는 작지만 각 단체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 뭐 홍보 자료라든가 활동 내용들을 쭉 펼쳐놓고 청년들이 쭉 훑어봅니다. 쭉 훑어보면서 자기가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었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원서를 낼 때 나는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게 돼요. 지원을 하게 되면 청년들의 욕구와 그리고 단체의 필요가 이제 서로 맞아떨어질 때 매칭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청년 NGO 활동가들이 모여서 활동 공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최연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우리 활동 공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활동 사진 3장을 부탁드렸는데요. 활동 사진 보면서 활동가들과 함께 활동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뒤에 보이는 게 캠핑카인데 위에 솔라 전지판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태양빛을 받아서 뭐 에어컨도 틀 수 있고 뭐 TV도 틀 수 있고 그런 캠핑카인데 전국에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몰고 각 초등학교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고른 활동 사진은요, 도시공원 일몰제 기자회견을 했던 사진인데요. 저희 동네에 있는 공원도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해서 기자회견 앞에서 발언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다 유심히 봤고 좀 기억에 남는 건 아까 박정현 활동가가 무섬마을 이제 갔다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갔었는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더 봤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가져온 NGO 활동 사진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서 저는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슈 파이팅 단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구에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NGO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또 이번 NGO 활동을 통해서 알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현재 청년 NGO 활동 확산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네, 이 사업이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되고서 처음 시작이 됐고요. 이 사업의 진행을 이제 사단법인 시민센터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12개의 단체가 NGO와 매칭이 돼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7년은 18개 단체, 2018년도 똑같고요. 그리고 2019년은 20개 단체 정도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는데 지원하는 단체는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다 매칭은 못 해드리고 한 40개 단체 정도 이렇게 이때까지 이제 매칭이 된 것 같아요. 네. 청년들도 활동비를 지원받나요? 네, 그렇죠. 청년들 이 사업의 이제 궁극적인 핵심은 청년들에게 NGO 단체 활동을 했을 때 활동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급여나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청년들에게 이제 활동비를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습 정도가 아니라 청년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 공유회도 하고 또 멘토가 돼주는 NGO 단체 사업 담당자들도 있는데요. 그 얘기 들어보시죠. 네. 대구 시민센터에서 대구 청년 NGO 활동 확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욱 매니저입니다. 대구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요. 북송로 지역을 문화예술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것들을 공연으로 또 풀어내기도 하는 훌라라는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성서 지역 내에 있는 노동자와 주민들이 직접 라디오 방송의 주체로 참여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성서 공동체 FM 등 올해도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을 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NGO 활동 확산 사업을 단순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인턴 사업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진 않고 지역 NGO 단체에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청년에겐 공익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구 지역에는 청년과 NGO와의 만남을 통해 공익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에게도 NGO 단체에게도 대구 지역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기, 3기의 이 사업에 참여했었던 활동가였거든요. 대구라는 어떤 사회에서 또 목소리를 내고 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일단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 유니온, 북구인 이렇게 두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나를 알아가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 사업이 우리 지역 내 확산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이 사업 시작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해볼 수 없을까라는 문의가 많이 왔고 저희가 진행했던 과정과 이제 방법들을 알려주셨고요. 정식으로 이 사업을 시와 행자부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지금 대전하고 충북인데요. 네. 대전은 청년 공익활동 지원 사업 이름이라는 걸로 진행을 하고요. 충북은 청년 NGO 리더 양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최근에는 서울의 이제 청년재단에서 청년 NPO 일경험이라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먼저 진행했던 것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서울 가서 이 사업에 대한 상황을 공유한 적이 있는데 아마 각 지역별로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그 기존의 단체들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피 수혈로 네. 아주 변화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제가 잠시 NGO 단체의 탄생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80년대 중후반에 NGO 단체들이 굉장히 양적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30년 네. 이렇게 되면 오래 이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새로운 젊은 세대들하고 활동하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청년 활동가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부분에 있어서 감수성인 자극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NGO나 공익활동은 이제 헌신성을 많이 좀 필요로 하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뭐 헌신성만으로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세대에 걸맞는 어떤 조직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일을 풀어나가는 방식들에 대한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있고 전반적인 이제 조직 문화가 조금 더 민감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형태로
조금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활동을 한 청년들 가운데 아예 활동가로 진로를 결정한 그런 그렇죠. 사례도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런 청년들이 여기에 여전히 남아서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데요. 네. 2016년에서 18년까지 모두 48명의 청년이 NGO 활동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현재 11명이 전업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48명 중에 11명이면 꽤 높은 비율이라고 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청년 활동가들의 활동비는 단체에서 마련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5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지원을 받고 나서 단체에서 함께 일하고자 한다면 이제 단체 후원 회원을 확대한다거나 이제 예산 확충 방안을 세워서 청년들하고 이제 계속 같이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활동가로 전업하는 긍정적인 사례들도 많다고 하니까 우리 참가한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들의 반응도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언론사 뉴스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민혜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현장 취재 가는데 동행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현장 스틸샷이라고 하는 사진 촬영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길거리 인터뷰를 제가 진행하고 있어요. 활동을 해보니까 진짜 배운 점이 엄청 많아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다양한 삶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꼭 정답은 아니구나. 그리고 일단 제가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그게 많은 걸 배우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페미노동기획단이라고 전국의 여성노동자회에서 모여서 함께 페미노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하는 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라는 그런 행사를 함께 기획을 했어요. 그날을 위해서 제가 마트 노동자 한 분에 직접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기사로 쓰고 카드뉴스도 제작해서 홍보했는데 그게 결과물이 나오니까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엄청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사회 문제 이런 거에도 별로 관심도 없고 당장 눈앞에 취업하기만을 쫓는 대학생이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제가 이 사회에 진짜 청년의 일원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청년으로서 막 지역 문제를 발굴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책도 광고해보고 또 다른 청년 활동가들이랑 소모임도 진행하면서 뭐 이런저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값지고 소중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이 이제 4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활동하신 분들을 보니까 관련 또 시민단체 쪽으로 많이 일을 계속 하고 계셔서 저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 뭐 어떤 곳을 가더라도 이런 시민 활동가들과는 계속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의 생태계를 넓히는 게 목적이라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청년들이 공익활동을 경험하고 전업도 하고 결국은 새로운 사람들이 공익활동 영역으로 유입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요즘 뭐 공시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고시생, 공시생, 그리고 이제 대기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대부분 공무원이 되거나 대기업을 가거나 이렇게 희망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사회가 어떤 한 측면으로 치우쳐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NGO 활동의 경험이나 학원 소규모의 회사의 경험들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공존할 때 저희는 이제 생태계가 넓어진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의 이제 공익활동 경험은 이 전반적인 생태계를 넓히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인건비가 NGO 단체들에게는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업 네. 활동가들도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일 테고요. 네. 단체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는 없죠. 현재 딱 이렇게 구분 짓기는 애매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에 일부는 운영비를 받는 데도 있고요.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이제 사업비만 이제 프로젝트별로 받는 데도 있는데 지금 대체로 청년 NGO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데는 일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데고요. 이 사업도 청년들에게 직접 이제 활동비가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단체들에게 어떤 지원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끝으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전하고 싶은 소식 있으시면 네. 알려주시죠. 저희가 지금 좀 멋진 이름을 하나 정해봤는데요. 발견의 항해를 떠나는 변방의
전술가들 이런 이름으로 청년들 20명 정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거창한데 사회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고 색다른 관점으로 보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한 20명 내외 함께 공부도 하고 실험도 하고 스터디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회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8월 20일까지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들어와 보셔서 많이 살펴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박람회를 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네. 요건 이제 기회가 되면 요 시간에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시민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정옥 총괄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